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요. 안녕하세요. 조년 잡아라! 마녀다! 인사도 하기 전에 연이라니. 어? 저는 역고 미셸입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역변 역사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오늘 또 저희 복장에 대해서 이미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녀. 네. 마법사예요, 마법사. 그죠? 마녀 마법사? 마녀 치고 좀 너무 예쁘죠? 마녀는 다 일단 네. 예뻐요. 꼬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요? 마녀는? 근데 약간 오늘 우리가 마녀를 할 건데 네. 누나는 마녀는 아니고 다른 종족 같은 뿔도 있고 다른 그런 종족이라기보다 여자판 아즈라엘, 그런 느낌. 가가멜. 뭐야? 아즈랄 진짜 싫어. 그리고 마녀가 이렇게 이런 모자를 쓰나? 뭐 모자 마녀들 쓰기도 쓰죠. 하고. 이렇게 검은 모자 모자를 쓰기도 빗자루 하고. 타고 보통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성인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좀 박지훈 작죠? 변호사도 그렇고 제 머리가 작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 이게. 아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걔 아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지훈 씨는 약간 마녀라기보다는 아기가 고갈모자 쓴 것 같죠? 그러니까 생후 100일. 별로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제가 듣기로 요거 마녀 주제를 잡으면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웃기도 그래. 나부터 저 읽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제 잔인해서 자체가 깜짝 이게 놀랐어요. 예. 마법사하고 마녀는 좀 다른 거고요. 마법사는 예컨대 우리 마술. 해리포터하고 마술 부리고 네. 마녀는 말 그대로 마귀예요, 마귀. 근데 사탄. 마녀도 그렇게 몰아서 그렇지 사탄. 마녀도 약간의 그 마술 같은 거 주술 이런 거 그렇게 있잖아요. 만드는 거를 그렇죠. 만들었던 예,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 마녀들은 보면 사탄의 자녀가 돼가지고 일종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뭐 몰아넣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근데 보통 이제 네. 그 마녀라고 하면은 중세, 네. 어둠의 암흑기, 그때 이제 마녀 사냥을 했다고 착각을 하시잖아요. 착각이었나요? 그때는 마녀가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아니 마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세상이 다 로마 카톨릭 세상인데 이 중세란 거는 교회의 파워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마녀라는 탄압 대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세는 네. 이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된 시대였어요. 무식했지만. 아니 편했죠. 왜냐면 교황 말이 다고 왕도 별 힘이 없어요.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건가? 왕이 가서 막 교황한테 무릎 꿇어야 되고 뭐 그것도 다 최고 시점은 그냥.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처럼 교황이 최고였기 네. 때문에 교황이 얘기하는 대로 다 질서가 유지가 됐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1095년부터 네.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펼쳐져. 네. 이게 네. 커죠.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무려 8차 원정까지 했는데 기독교가 져요. 이슬람이 이겨.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첫 번째 정도만 성공하고 다 이슬람한테 개박. 이슬람도 걔들이 거기가 성전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거짓말 쳐가지고 돈 다 다 얻어가지고 기사들 끌고 가가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론적으로 다 죽고 박살났어. 졌죠. 그러다가 이제 왕권이 이제 강화된 것도 같기도 하고. 봐봐요. 그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 세력이 졌다는 것은 지금의 중동과 네.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가 다 이 이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 인도와 교역을 하는 데는 다 중동을 지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중동이 막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중동과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 딱 한 도시만은 허락을 했어요. 유럽에서. 어디냐면 제노바, 이탈리아. 네. 돈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네. 우리가 왜 여기서 그 교황의 핍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뭐라고 할까 이제 공부란 걸 하게 돼. 네. 스콜이라는 학교의 어원 라틴어가 스콜라인데 네. 스콜라가 라틴어로 여유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여유가 있어서 학교가 생긴 거야. 오. 그리고 처음 나 알았다. 혼자 이제 독고다이로 이제 장사를 하기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장사하자. 네. 이게 라틴어로 꼼파니아거든요. 네. 그게 영어가 된 게 컴퍼니예요. 회사. 회사.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게 뭐가 생기냐면 바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돼요. 마녀도 아마 이 무렵에 많이 아마 탄압을 당했을 것 같아요. 위치. 네. 근데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유럽에 네. 위치가 했던 게 뭐냐면은 크리스탈 볼 가지고 미래 예언해주는 무당. 무당. 그거 있잖아요, 이거. 오 마이 러브의 그 우피 골드버그. 있잖아 동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 느껴져 빙의해가지고. 이천에 가가지고 도장 입으면서 뒤에서 안아야지 이렇게. 그것도 물론 있죠. 어? 고스트.
고스트 그게 그 사랑과 영혼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 성공했지. 원래 직역해서 귀신이었으면 아무도 안 볼 거야. 유령 고스트. 맞아, 고시지 그거. 자기야 우리 귀신 보러 갈까? 어머 나 귀신 보고 울었어. 아니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원래 못 보는 거였는데 아마 학교 땡땡시우 가서 봤던 것 그게 같아요. 90년이었던데 괜찮지 않나? 개봉한 것이? 고인가 고사 그때였어요. 그렇구나. 네. 누나 아니었어? 하여간 이런 영매라고 하잖아. 무당 네. 이 역할을 하고 아유 유럽도 사람 원래 사는 있었죠. 무당들은 다 있었죠. 사람 사는 사회니까 거기도 이제 궁금하잖아. 뭐 우리 장사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필요하죠. 영매 역할도 네. 하고 그 아까 가가멜과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네. 이게 그 당시 이제 위치의 아즈라엘이죠. 아즈라엘.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아즈라엘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에요. 가가멜. 가가멜. 하여간 이 뭘 하냐면 계속 뭐가 끓이잖아 이렇게요. 네 맞아. 약사들, 동네 의원 역할이었어요. 약초 막 다려가지고 그게 위치의 역할이었어. 네. 교회도 신경 I don't care 그걸 하라고. 아니 뭐 그거 이제 무속 같은 아니, 우리로 치면 우리랑은 다르다 너네는. 토속 신앙 같은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마녀같이 만들어 가지고 탄압을 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뭐 목적이 있는 거죠. 내부의 어떤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아마 마녀 사냥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래요. 생각이 그 동네에 네. 미래 점친다는 애가 있지. 아니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네가 뭔데 미래를 점치냐. 가만놔뒀다.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슬슬 밑에서부터 바텀업을 누가 쓰나요 요즘? 바로 뭐 요즘 그 영어 많이 쓰시는 정치인 많으시던데. 바로 뭐 베리베리 스토피드.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네. 알아서 이제 처치하기 시작해. 1484년에 교황이 공식적으로 그 지령을 내려요. 네. 교황령으로 마녀 사냥을 하라고. 마녀를 다 잡아들여라.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마녀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생긴 게 이런 미셸 쓰면 다 마녀다. 73년생은 다 마녀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이런 입술 가리죠. 이쁘면 많이 해요. 76년생 대구 출신 다 마녀다. 저요? 저 남자인데. 이 남자도 죽었기 어. 때문에. 남자 죽었어요.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을 무조건 했어요. 마녀더라도. 마녀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어. 종교재판관. 그러니까 막. 막 잔인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도 어. 그런 것 같아. 이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예컨대 지금 알비파라고 이제 그 1200년도에 네. 그때 당시에 좀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했던 사람들. 교회 이 사람들 너무 쾌락적인 거 아니냐. 우리 좀 청빈하고 좀 절제를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걸 계속 그 반발을 그 지역에서 좀 반란 같은 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척결하는 도구로 썼던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고 그 종교 재판을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기 매우 좋습니다. 나라 혼란스러울 때 북한하고 관련된 사람을 기소를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한다. 그게 다 이 북풍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적 굳이 찾아내서.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러면 그 귀신 어부 다시 보낸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저는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일들이 그저 과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면 재판이라는 권위를 부여해야 되고 네. 재판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겁을 먹거든요. 저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심판받구나. 그래서 그게 시작된 게 종교재판소고 네. 나중에 지금 형님 알려주신 쭉쭉쭉 지나가면서는 마녀 사냥의 이제 아주 최고의 권위 기관이 종교재판소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재판도 뭐 그닥 저는 그러니까 이 교황의 교황령으로서 이제 마녀를 잡아라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그 1480년대 요 부분이 개신교가 슬슬 싹을 튀던 그런 상황이었어. 교황 입장에서 봤을 때 깔아 뭉개야 돼요. 근데 이제 마녀를 사냥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마녀고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네. 그래가지고 2년 뒤에 라인리히 크라머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형 그런 것도 다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보고하지도 않았잖아. 나도 크라머 정도는 알겠는데. 아니 세계사 책을 쓴 맞다. 그래도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써요. 교과서. 마녀를 망치로 잡는 법벌인 맞아요. 책이죠, 그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마녀고 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라. 규정을 지어주는구나. 딱. 법전을 만들어. 네. 법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녀 사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녀 사장이 뭐냐면은 네. 마녀는 희생양이고 구체적으로는 구교와 신교의 그냥 알력 싸움이라고 보면 돼. 카톨릭과 개신교가. 네. 여기에서 카톨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또 하나 넘어요. 뭘 넘었죠? 1506년에 네. 교황청 그다음 지금 바티칸 가봤어요? 여행 많이 다니잖아.
그런데 누나 이런데 그런 데는 안 가세요. 발리나 뭐 이런데. 복장상 그런 데간 사람들 맞아요. 로마 그런 칼럼 역사 매워, 공부해야 매워. 되는 살짝 스치고 지나가고 바티칸에 그래요. 갔을 때 매워놨어요. 이 1506년 이전만 하더라도 바티칸이 허허 벌판이었어. 근데 여기가 카톨릭의 중심이잖아요, 로마에. 네. 그러니까 또 여기가 또 성 베드로는 알죠? 알아요. 누구예요? 친구야? 베드로는 자식. 누구?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야, 지금 어떻게 아니, 감당하려고? 본인과는 상관이 아니 없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하잖아요. 그 베드로 그 맞아. 베드로. 네, 그 베드로. 그 베드로죠. 어려워. 사무실 옆에 베드로온 집이 있긴 해요. 베드로가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근데 베드로도 이제 그 기독교 탄압을 할 때 로마 병사한테 잡혀. 네. 그런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못 박혀 죽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혀 죽긴 스승이니까 네. 할 수가 없다. 날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더 힘들죠. 지금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후예들이거든. 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묻혔냐면 지금의 바티칸 시티에 묻혔어. 바티칸. 네, 네. 근데 허벌판이야. 권위가 안 살잖아. 베드로의 묘 위에 이 세상에 없는 가장 큰 교회 성당 지어라. 아, 벌써 그거부터 틀려먹었네. 그래서 만든 게 지금 바티칸에 가면 지금 볼 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기요. 근데 왜 성당이야 또? 아, 성당이지. 네. 성당이지 뭐 절을 지어 그럼 교회가 아니니까. 성당이지. 거기는 성당이니까. 아니 사실 저는 성당하고 교회 그 구분이 되게 명확히 약간 않아가지고. 느낌상 약간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으면 성당이고 아니 쫙 하면 그냥 그러니까 마리아가 계시면 성당이잖아요. 아니 가서 5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성당이에요. 이렇게 못 쓰고 미사 이렇게 사실 못 제가, 쓰고.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래서 좀 기독교를 뭐 그때까지 종교가 그렇게 확실치 않았는데 천주교는 계속 일나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야 되는데. 그래서 어, 전 기독교가 기독교로 낫다. 갔다. 일하지 않는 게. 그리고 또 제가 냉담 30년이지만 카톨릭 신자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당사자니까. 네. 이게 뭐냐면 고해성사를 해야 돼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렇다면서요. 다 알면서. 아니 서로 근데 알면서. 아무리 지금 이 앞에 칸막이에 쳐져 있어도 신부님이 난 줄 알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지. 알지, 당연히 알지. 신부님 전 제 이름을 모르시겠죠. 제가 이번에 담배 폈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꽈라가 됐습니다. 혹시 역사책 쓰신 분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성 베드로 성당을 그때 1506년에 건설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 어. 교회가 돈이 없어요. 네. 뭐 했냐? 카톨릭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인 면벌부를 팔았어. 면죄 면벌부. 면죄부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면벌부가 맞아요. 일단 죄를 지었어. 죄를 사해 주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 해요. 벌을 안 재는 거라. 벌을 안 받게 해주겠다. 우리는 이제 교과서 면죄부로 배웠었잖아. 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가 맞아요. 네. 면벌부. 그러니까 너 벌 받기 싫지? 너 사람 죽였다며? 네, 벌 받기 지옥 가기 싫습니다. 돈 내 임마 그러면 내가 면벌부 사인 바이 교황 이걸 팔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국교가 등장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약간 게임 사람들이 네. 아니 교회가 돈 받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시작돼. 칼뱅. 마틴 루터라고 이제 독일의 신학 교수가 네. 그 이름도 유명한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여 방을요. 로마 카톨릭의 오류 95개 쫙 죄명.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돈으로 어떻게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돈으로 얘기 천국을 하는 살 수 있는.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칼뱅. 네. 칼뱅은 이제 프랑스의 또 이 이 신교를 만드신 분. 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뜻인데 네. 이런 신교 세력을 만들다 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황과 카톨릭이. 그렇죠. 이게 막 이게 좀 중복돼 있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카톨릭교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이게 그 와중에 이제 더 이 사람들도 탄압했지만 더 탄압했던 사람들은 마녀 재판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죽이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믿으면 교황 하나님만 믿으면 잘 살 것 같았는데 흑사병으로 사람 막 죽어나지 추버가 죽어나지 십자군 그냥 지지 난리가 되니까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요거를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해가 말 안 듣는 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근데 있을까요?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카톨릭 욕하고 있잖아.
그런 프로테스탄트 신교는 그 마녀 사냥을 안 했냐? 더 했어요. 같이 했을걸요. 아마. 왜냐면 서로 경쟁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죽이냐. 악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얘를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우리가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막 남한에서 싸우면 북한에 사상을 넣어가지고 해버리면 이거는 공통적으로 또 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노렸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지지하시는 칼뱅파. 지지 않아요. 그냥 기억이 루터가 기억이 안 나서 칼뱅을 먼저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제 칼뱅파가 나중에 그 장로회 교회로 바뀌어요. 네. 그 장로회가 가장 뭐라고 세력을 많이 떨친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스코틀랜드야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어마무시한 마녀 사냥을 해 신교들이. 특히 누구를 조지냐면은 돈 많은 과부들. 그래서 마녀 사냥해서 죽여. 왜? 남자들이 재산. 제일 돈 좋아하는 재산 뺏어.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돈 뺏으려고. 돈 뺏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꾸 정치 그 공산당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이 쳐들어 가지고 사람 때리 죽이잖아요. 저 사람 자본주의, 자본가다. 맞나 그럼 손가락 하면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비슷한 거예요. 결국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건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교과서도 있었고 재판서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마녀 테스트가 이거예요. 마녀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마녀는 사람보다 가볍다라는 오해가 있었어. 그래서 물속에 던지면은 마녀는 날아갈 거라고.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봐. 이렇게 물에 던졌는데 뛰어나오면은 마녀기 때문에 처형이에요. 죽이고. 근데 깔아앉으면 익사야. 익사해.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죽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없어. 방법이 진짜 없어. 되게 사악하게 머리를 썼어. 아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이 마녀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네. 코 매부리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없었던 이런 이미지가 그때부터 마녀에게 이제 부과가 된 거지. 그 헨젤과 그레텔인가 거기서 묘사가 되는데 마녀가 나오지. 마녀가 나오지. 네. 애를 잡아가지고 마귀한테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역할. 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탄한테 사탄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탄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아니, 나 갈렉시. 루시퍼라고 있어. 아 루시퍼. 사탄의 제왕. 그러니까 루시퍼가 원래 천사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였는데 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그 사탄이 버림받은 천사야. 그래서 하나님 너 두고 보자 날 버렸어. 그래서 이 사탄의 대명사가 되는데 마녀들은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루시퍼한테 바치고 루시퍼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이렇게 뭐 그 성관계에 어떤 그게 있어요. 남은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루시퍼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도 그런 건가? 그러니까 루시퍼가 나오는 건 다 사탄이 그거 봤어요? 뭐요? 그 뭐지? 콘스탄틴. 저랑 비슷한 키아누 키아누 리브스 리브스 나오는 나온다. 웃어? 닮았대. 거기 보면 한번 꼭 이렇게 합성 이렇게 해보주세요. 뭐? 합성? 네, 참. 거기 보면 하얀색 정장 입은 아저씨가 나와요. 아. 어떻게든지 콘스탄틴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아저씨. 네. 멋있어. 딱. 그 아저씨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사탄. 하여간 그 재판장에 끌고 와서 처음 묻는 게 그거예요. 피고는 루시퍼와 잤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잤습니다. 그렇겠죠. 그래? 고문해. 잤다는 소리 나올 자백할 때까지. 때까지. 그럼 괴로워서 뭐 자백을 인정하기도 하는 하고 거지. 그렇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리고 한 가지 기회를 줘요. 너랑 같이 잔 마녀 하나 더 불어. 그러면 그때 나 이왕 어차피 다 죽을 거 나한테 내 돈 떼먹은 너도 죽어봐. 저기 재판관님 전현도 사탄이에요. 그렇게 끌고 와. 그래. 또 이쪽이 또 고문하겠지. 죽기 전에 한 명 한 명 더 불어. 어. 다 부는 거 이게.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형태를 놔두고 네. 뭐 기도문 같은 거 외워봐라. 성경책 외워봐라. 저 시절에 저 여자들이 어떻게 외우겠노? 그렇지 문맹이 그러니까 많은데. 문맹인데 못 외우면 넌 마녀다. 싫어하는 거 아니냐? 종교 성경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 우리 성킴 오빠도 머리 진짜 좋잖아. 형님 다 이런 외우시잖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거를 짜낸 거잖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근데 이게 있어. 이제 계속 제도만입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점 레벨이 올라가요. 시장 부인, 귀족 부인 또 끌려와. 지명 당하면 일단 고문 재판 받아야 데리고 되거든. 와야 돼요? 당해야 돼요. 어? 데리고 와야 돼 이제. 아니 마녀라고 지목이 말도 안 당했는데 돼. 그러니까 슬슬, 그랬다니까. 슬슬 사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구교 사이에서도 신교 네. 사이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녀 사냥이 그거잖아요. 마녀 사냥이 그래서 뭐 한 연예인 명이 손가락질하면 그치. 같이 손가락질하듯이 타겟 지금 이게 돼가지고 막. 이건 거예요. 네. 그때도 내만 죽을 게 있네. 얘 죽여야 되겠다. 얘 죽이고 싶으면 그냥 마녀라고 그냥 그치. 지칭만 관심을 또 하더라고. 돌리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프랑스에 있는 한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집단적으로 미친 거예요. 그럴만하지. 에? 그럴만해요. 내가 마녀야! 어. 수녀님들이 연기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집단 미쳐버렸어. 그러면 수녀님이 그 모시는 루시퍼가 누구냐고. 이 루시퍼 사탄의 네. 마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 뭐 신부님들이겠지. 맞아. 그 동네를 관할하던 그랑디에란 신부를 지명을 하는 거야. 굉장히 고위급 신부였어요. 아, 그랑디에 신부는 졸지. 내가 루시퍼? 그냥 파퍼. 기록화가 있는데 그 기록 사진 한번 검색하면 나와요. 쇠 망치로 묶어놓고 다리를 아니 정말로 다리 뼈를 으깨나 그냥 팍팍. 아, 어떡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재판이에요. 아. 판사가 있고요. 네. 뭐 이게 공부를 정말 많이 신학 공부를 많이 했던 지금으로 치면 고시를 합격했던 사람들이 그 망치 책 들고 와가지고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다 사이코패스들이야.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우리 형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범죄학이 있고 형벌학이 있어요. 범죄학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런 범죄가 된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몇 년 어떤 형벌을 준다. 네. 형벌을 주는 방법도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그 마녀 책은 그 이런 범죄 아니면 형벌 이런 것들 마녀 해가지고 규정된 거고 아마 그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교황이 승인해 준 거고 지들 공부한 대로 했을 거야. 규범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고문 이거 으스러락 하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들이 그 재판관들이 보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아니 그래서 네. 그때가 이제 그 루이 13세 때였거든 프랑스가. 루이 14세 바로 앞에 루이 13세. 네. 국왕의 권위를 슬슬 되찾자 운동이었어요. 삼총사 알아요? 알아요. 달타냥. 거기 보면 빨간색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추기경이 한 명 나와요. 이름은 하여튼 있긴 있어요. 있으시지. 있어요. 리슐리웨라고. 프랑스는 더 이상 교황이든지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걸 밀고 갔던 아 나쁜 재상이- 사람 아니네. 좋은 사람이네. 삼총사에서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네. 나쁜 놈으로 삼총사를 탄압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재상이었어. 국무총리. 이 리슐리에가. 네. 아까 그 지금 마녀 재판에 잡힌 그 그랑디에 신부 있잖아요. 그랑디에. 이 사람은 반대파야. 왕권이 강화되면 안 된다라는 신부였어요. 어차피 교황 신부니까. 그러니까 교황 밑이니까 둘이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나한테 개겨? 야, 가서 정강이뼈 좀 박살내버리라고 마녀로 몰아버리라고 시킨 거 이게요. 이게 뭔 길이야, 못됐네, 진짜. 못됐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 난 마녀가 아니다라고 하다가 산채로 화형이다요. 너무 소름 무섭죠. 끼쳐. 네. 아니 화형은 다 산채로 화형이야. 그러니까. 잔다르크도 화형이 됐어. 잔다르크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마녀사냥. 그 전쟁을 이끌었잖아. 어. 16세, 17세 때. 근데 나중에 이제 마녀로 몰려요. 왜냐하면 왕권을 도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쵸. 왕이 샤를 7세인데 잔다르크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 간단해요. 그럼 시키면 돼. 뒤에 가가지고 야, 그 마녀라고 좀 누가 해 지목해봐. 질투한 그러면 이제 거잖아. 상소가 떠올리면 돼. 잔다르크는 마녀라고 사료되옵니다. 하면 재판을 넣는 거야. 박지훈 같으세요. 재판 웃는 거 넣는 거야. 근데 재판을 오랫동안 했다가 6번, 7번 해가지고 결국은 마녀로 이제 인정받고 화형당해요. 그 국민 영웅이 마녀로 돼가지고 불에 타 죽어버려요. 17살짜리를.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마녀 사냥할 때 재판할 때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처녀성 확인이에요.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여자 의사들이 들어가. 그래서 확인을 해. 야 그건 너무... 왜냐하면 일단은 루시퍼랑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처녀가 맞았어요. 그 영화 철 어리니까. 밀라 요보비치가 나온 영화 잔다르크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처음에. 닮았다 좀 느낌상. 누가요? 느낌상. 밀라 요보비치. 그 느낌상 좀 전투력 있게 생겼지. 느낌이 우리 느낌 그냥. 이름 자체가 약간 박력 있게 들리잖아요. 밀라 요보비치.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막. 왠지 그. 네. 하여간 잔다르크는 마녀로 이제 지목이 당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네. 3번 화형을 당해.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이때 성녀 잔다르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시신의 그 약간 잔재가 남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래 가서 이걸 주워가지고 이걸 성물화 시킨다고 해서 네. 이거를 남기면 안 된다 해서 흔적이 없을 때까지 다 태우라고 해서 싹 다 3번 태워버려요. 와, 참 못났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에 죽는 거. 불에 타 죽는 거라 이게 이게요. 뭐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아, 우리 보통 라면 끓일 때 냄비 손대었다가 아라! 그것도 뜨거운데 네. 신경이 녹을 정도로. 아 그리고 가스에 먼저 중독된다고 막 그러기도 하던데. 아, 숨도 못 쉬고 막 그런 거 그거는 아니에요? 집에 불났을 때 집에 불렀을 때는. 그러니까 밖에서 할 때는 진짜 불 나면 그냥 이거는 뜨거워. 타 죽어요, 진짜. 다리부터 타들어 어떡해. 올라오는 거야 이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렇게 화형이 했다니까? 인도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잔인하게. 아우. 사티 제도라고 내가 말했나? 남편이 죽잖아요 인도에서. 네. 살아있는 부인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는 제도가 있었어. 아우, 100년 전까지. 그렇죠. 그걸 보고 영국 애들이 기겁을 한 거야. 이 미친 놈들이라고. 근데 지들도 지들도 잔인하게 얼마 전까지 짜겼으면서. 이래놓고 말이야. 마녀 사냥하고 앉아 있었으면. 근데 아까 말씀 연결하면 프랑스 전역에 소문이 난 거야. 네. 그랑디의 신부를 으깨 죽였다. 정적인 리슐레가 네. 이거 뭔가 이상한 거 같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왕인 루이 14세가 마녀 사냥 하지 말라고 했거든. 네. 근데 지방 법원에서 마녀 사냥을 한다는 걸 들었어. 미친 새끼들 다 오라고. 내가 짐이고 태양이고 국가고 내가 왕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해? 국왕 명령 무시해? 쌩까이들 왕의 명령, 왕령으로 무조건 마녀 사냥 금지. 네. 루이 14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지시켜버려요. 우리가 화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 정말 중세 됐을 때 얘기로 알고 있는데 불과 1700년대까지 실질적으로 화형과 마녀 사냥이 유럽에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비공식적이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까지도 1800년도까지도 뭐라고 할까 저 과부 돈 많은 과부의 돈을 그냥 삥땅 치기 위해 가지고 마녀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죽였다. 지금 그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결국 그 화형을 시키잖아. 결국 마녀를 화형시킬 때 그 돈을 나중에 이제 남은 재산을 재판관하고 성직자하고 그 밀고 했던 사람이 n분의 1도 가져가는 거예요. 나라면 돈벌이에는 최고야 이게. 아유, 하여간 이 모든 마녀 사장이 시작된 그런 시발점인 네. 그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가셔서 사진 찍을 때 자기야 신혼여행 많이 가잖아 이탈리아에. 그냥 사진만 찍지 말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라는 걸 알고 사진 찍으시라고. 이 교황 네.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가 2003년도에 이게 정식 사과를 해요. 예, 그 한참 2000년도나 돼가지고 예, 했더라고요. 한참 뒤에 그거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 방송하고 나니까 그거 쓰고 있는 게 창피하죠. 벗어야 될까요? 누나 죽어야 돼. 벗어야 될까요, 갑자기? 천주교 같은 게 우리나라에 돌아오잖아요. 돌았을 때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순교를 하잖아. 순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믿음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같이 진짜? 합리적인 생각은 아닌 거죠. 마녀 사냥이 네. 현대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대에도. 그렇죠. 인터넷이나 너무나 이런 게 있죠. 마녀 사냥 맞아요. 같아요. 지금은 화형은 안 당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인터넷 같은 걸로. 그래서 그게 사실 건전한 비판인지 한 명이 얘기하니까 막 따라서 계속 비판해가지고 한 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만들게 하니까요.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아 오늘 뭐 뜻밖의 또 이런 교훈을 남기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마녀사냥 뭐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 의도가 너무나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 지금도 무서워. 그리고 지금도 사실 보이지 않게 왕왕 일어나고 있다. 또 우리가 막 혹세무민해서 막 그런 거에 막 채 쏘고 막 동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겠고. 그렇죠. 우 끌려가는 예,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오늘 전 막 분장에만 신경 썼는데 뜻밖의.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조카 보고 이거 저기 옷 수거함에 넣으라고 해요 이거. 10살인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태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